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매일매일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부가 계속해서 LTV DTI, 주택담보대출, 또 소득 대비해서 얼만큼 내야 되느냐, 또 우리가 2019년 12신축 대책 때 DSR이라고 모든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차량대출, 모든 대출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까지 들여다보는, 한마디로 대출을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적게 만드는 그런 정책인데, 자, 이번에는 이 신용대출까지 바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넘게 신용대출 이미 받았다면 규제서 제외, 차주별 DSR Q&A. 자, 불인이 A씨는 올해 기준 연소득이 8천만 원을 넘은 직장인이다. 연소득이 8천만 원. 전세 끼고 갭으로 서울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 신용대출을 1억 4천만 원 빌렸다. 자, 요거를 한 단어로 영끌이라고 하죠. 또 어떤 언론에서 영끝이라고 하고요. 우리 장대장TV의 공식 용어는 영끙입니다. 영끙.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용어까지 끙끙대면서 산 거죠. 마이너스 통장, 또 신용대출, 그야말로 모든 걸 총동원 한 겁니다. 장기만 안 팔았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 이름에 명의로 된 집을 장만한다는 기대감에 행복했던 A씨는 최근 금융당국의 차주별 DSR 40% 규제 도입 소식에 불안감이 커졌다. 행복도 잠시, 뭐가 또 발표되니까 뭐야 이거 나한테 뭐가 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불길한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거겠죠. A씨는 규제가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데 잔금일도 같은 날이다. 나도 규제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런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핀셋, 고기만 쫙 핀셋으로 딱 집어 올리는 거죠. 참 이번 정부 들어서 핀셋 단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참 핀셋이 많이 팔리게 생겼어요.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비은행권은 60%를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을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인 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을 때 규제를 한다. 이게 핵심 요점입니다. 규제를 40%로.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행하는 차주에 한해 차주별 DSR 40%를 적용해놨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굉장히 많죠.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DSR을 적용해서 40%까지만 해준다. 이미 신용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부터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이던 사람까지 시장에서 당장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DSR이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처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상환액, 모든 걸 이 차주는 뭐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모든 갚아야 될 금액 총액을 보는 거죠.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차량 할부, 그거까지 보는 거예요. 갚은 능력이 되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LTV가 40%면 10억짜리 아파트가 4억 대출 되지만 DSR로 보면은 20%도 안 될 수도 있죠. 그게 DSR입니다. 통상적으로 DSR은 은행별로 평균 40% 내로 관리하면 됐다. 가령 A씨에게 내준 대출이 DSR 20%면 B씨에게 DSR 60%를 내줘도 은행으로선 평균 DSR 40%여서 문제가 안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별로 DSR 40%만 되면 됩니다. 이번엔 차주, 빌리는 사람 40%.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떤 분은 DSR 20%로 지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출하는 분은 60%까지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각 개개인별로 40%를 본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세금 문제나 이런 게 모든 게 1세대 몇 가구, 1세대 1가구냐 2가구냐, 그거는 부부라고 한다면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모든 걸 같이 적용하는데, 이 신용대출은 차주별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남편이 빌리고 와이프도 빌려서 같이 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도 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차주벌 DSR 40%는 은행이 아닌 대출을 하는 사람 단위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평균이 아닌 개인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번 대책은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연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단 개인 차주 단위로 가족, 지인의 대출과 합산해 산정하지는 않는다. 개인이지 가족 간, 세대 간의 합산은 아니다. A씨의 사례처럼 제도 시행 전에 이미 1억 원 신용대출 받았다. 이번 차주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시행 전에 DSR 40%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주 단위 DSR 40% 규제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총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적용이 된다. 기존에 8천만 원이었다. 3천만 원 받았다. 그럼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그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금리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잘 보세요.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를 갚았다.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일부러 갚았어요. 이 경우 차주 단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인가? 총 신용대출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가 되면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줘야 된다. 일부러 갚으면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가령 제도 시행 전에 8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았고 제도 시행 후에 3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1억 원이 초과됐죠. 그 이후 2천만 원을 상환해 총 신용대출 9천만 원을 줄었다. 그러면 이 경우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어쨌든 요지는 한 번 1억 원 넘으면 계속 규제를 받냐? 그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일부러 갚아서 1억 원 이하로 떨어뜨리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예, 그겁니다. 기존 신용대출을 대환하는 목적으로 제도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누적 잔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기존 신용대출의 상환 예정 금액만큼은 신용대출 누적 잔액 계산해서 줘야 된다. 자, 예컨대 8천만 원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환 목적으로 다른 은행에서 9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8천만 원 신용대출을 A은행에서 받고 이걸 상환하는 목적으로 B은행에서 9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누적 잔액은 9천만 원을 계산하는 거죠. 갚을 돈으로 9천만 원을 다른 은행에서 빌렸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을 여러 차례 여러 은행에서 나눠 대출을 1억 원이 넘었다. 차주벌 DSR 규제 적용 대상인가? 제도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을 여러 차례 여러 은행에서 약간의 꼼수 비슷하게 모르겠지 1억 넘었어요. 이거는 바로 규제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는 거다. 이 총액이 1억 원이 넘었다. 그러면 규제 대상이다. 차주별 DSR 규제는 신용대출 건수가 아닌 총 신용대출 규모 기준이 적용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대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인데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 시 차주 단위 DSR 적용을 받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대출 가능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자, 이 사례는 기존에 주담대 2억 원, 금리 3%, 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 원, 금리 3.5%가 있는 경우 차주 단위 DSR 40% 적용 시 소득별 추가 신용대출 가능 한도. 이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는 거기 때문에 이 표는 참고를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DSR 계산할 때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포함되나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300만 원 이하는. 이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서민금융상품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서민금융상품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차주별 DSR 규제는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연소득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증서 등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다.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소득, 인정소득에 따라 산정 가능하고요.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소득 차주로 간주돼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설정 한도가 기준인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금융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 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로 차주별 DSR 대상자가 되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차주별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30일, 11월 30일, 11월 32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11월 30일부터 시행이면 이 규제된 좀 더 조여진 이 어떤 그 DSR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행되기 전에 어떤 신용대출을 받는 것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 이 부분은 또 참고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는요. 1금융권에 관계된 규제이고 제2금융권에 대한 이 DSR 규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리는 거 이 금융권에 가서 비싼 고금리로 대출하면 또 서민들의 어떤 삶이 팍팍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뭐 부동산 사야 될 분들은 또 이렇게 고금리에 어떤 돈을 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좋은 점은 아니겠죠. 돈을 비싸게 빌리는데 좋아할 사람 없겠죠. 어떤 여러 가지 또 다른 풍선 효과, 부동산에도 지금 여러 가지 풍선 효과가 나오지만 이 대출도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보를 깨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을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 그 대출을 잘 받아서 돈을 굴릴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는 대출을 이렇게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출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보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어떤 매물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규제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지렛대를 잘 활용을 해라. 현재는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 당선자인 바로 이 바이든 같은 경우도 당분간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다. 향후 몇 년간 뭐 그런 발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걱정은 당분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이메일 상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담, 개개인의 상담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